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입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인공관절 수술인데요. 오늘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고도 내 무릎을 좀 튼튼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무릎의 연골은 이 뼈를 보호해주는 두께 3mm 정도의 얇은 보호막이에요. 이 걸을 때나 뛸 때 무릎 손상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연골이 위아래에서 뼈를 감싸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연골은 한번 손상이 되면은 재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50대, 60대 이후가 되시면 연골이 닳아 없어지다가 결국에는 맨뼈가 드러나는 말기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일단 말기 관절염이 되면은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 인공관절 수술은 허벅지뼈와 종아리뼈에 금속을 씌워주는 수술이에요. 금속 판을 씌워준 다음에 사이에 연골 역할을 하는 인공 플라스틱을 집어넣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공관절도 수명에 제한이 있어요. 대략 한 10년 정도로 보거든요. 최근에는 이 금속, 씌워주는 금속을 세라믹으로 만들어서 평균 수명이 20년 이상도 간다라고는 하지만 이 사이에 넣는 인공 플라스틱은 수명이 몇 년만 지나도 닳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라믹이 되었던 어떤 금속을 사용을 했던 인공관절의 수명은 제한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고요. 두 번째 인공관절의 단점은 세균 감염에 취약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도중에 수많은 세균이 우리 피부 속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도 인체의 자정작용으로 세균이 죽게 되는 것인데 인공관절 속으로 일단 세균이 침입을 하게 되면은 그 세균은 우리 몸이 죽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금속 표면 아래에 세균이 숨어버리면 혈액에 도달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염된 인공관절을 뽑고 염증 치료를 수개월에 걸쳐서 한 다음에 다시 인공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은 장점도 있지만 정말 불가피한 단점도 있기 때문에 평생 안 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하시더라도 가급적 늦게 일생에 한 번만 하셔라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고도 내 무릎을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체중 조절과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이 있습니다. 살을 빼시면 당연히 무릎에 부담이 적어지니까 연골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허벅지의 근력을 키우시는 것도 연골에 가해지는 힘을 분산시킬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로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손상된 연골을 복원해주는 다양한 방법들이 최근에는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통증을 참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닳아지거나 손상된 연골을 의술을 통해서 복원하고 강화시키는 방법을 연골 복원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연골 복원술 중에서도 최근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골수 농축물 주입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골수 농축물 주입술은 말 그대로 내 몸에서 골수를 채취한 다음에 손상된 무릎 관절에 넣어주는 방법이에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뼈마디가 쑤신다고 하면 사골국 많이 드셨잖아요. 이 사골국은 소의 뼈를 푹 삶아서 골수를 우려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조들이 골수 안에 있는 치유 성분을 잘 예전부터 활용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골수 농축물 주입술은 내 몸의 골수의 치유 성분을 응축시켜서 다시 연골이 재생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한번 시술 과정을 살펴볼게요. 골반뼈에 부분 마취를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세한 바늘을 삽입을 해서 골수 성분, 뼈 속에 있는 골수 성분을 살짝 채취를 해요. 그 다음에 채취된 골수를 원심 분리기로 막 돌리거든요. 그러면 시험관에서도 골수의 치유 성분이 가장 응축된 부분이 탁 걸러집니다. 이 부분만을 따로 분리해서 관절염이 있는 무릎 속에 주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된 연골이 조금씩 원래대로 복원이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시술 시간이 30분 이내여서 출혈이나 절개 없이 좀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골수를 뺀다고 하면 많이들 무서워하세요. 이 부작용이나 이 어떤 통증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골수를 채취하는 바늘은 특수 바늘이라서 이 시간이 지나도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술 후에 당일 퇴원해서 일상생활이나 보행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부작용 면에서도 이 보건복지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인정된 치료이기 때문에 어떤 큰 걱정 없이 안심하시고 치료를 받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골수 농축물 주입술에 더해서 골수 자극술이라는 다른 연골 보건술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골수 자극술,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연골이 달아있는 무릎뼈에 1mm 정도 되는 미세한 바늘로 이 작은 터널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 터널에서 한 수개월에 걸쳐서 골수가 흘러나오게 돼요. 이 골수 안에 있는 치유 성분이 손상된 연골을 복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수 농축물 주입술로 내 골반뼈에 농축된 치유 성분을 집어넣고 또 무릎뼈에서 수개월에 걸쳐 흘러나오는 골수 내 치유 성분이 연골을 강화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연골의 재생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연골 복원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골 복원술도 안타깝게도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진 않아요. 현재까지로는 관절염 2기에서 3기가 주된 대상이 되고요. 관절염 4기인 말기가 돼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주로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기 관절염이 되기 전 내 정상 연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가급적 빨리 치료를 시작하셔야만 인공관절을 하지 않고도 내 무릎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서 최대한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고도 내 무릎 연골을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이런 좋은 치료들을 해도 퇴행성 관절염은 완치가 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절염은 질환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노화이기 때문이죠. 노화된 무릎이 젊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골 보건술을 시행을 한 후에도 체중 관리 꾸준히 하시고 허벅지 근력 운동 열심히 하셔서 잘 관리를 하셔야지 건강한 내 무릎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